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설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검은 집의 사냥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민준 씨, 우리 정말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드디어. 지혜는 민준의 팔짱을 꼭 끼고 낡은 빌라의 전셋집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다. 갓 바른 듯한 페인트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작은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불확실성도 끼어들 틈 없는 순수한 설렘이 가득했다. 민주는 아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덩달아 활짝 웃었다. 지난 수년간 고생하며 거칠어진 그의 손이 지혜의 보드라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피로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눈에 오직 설렘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럼 드디어 우리 보금자리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걱정 마. 민주는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매일 밤낮 없이 배달을 하고 야간 대리운전을 뛰며 모은 전세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의 힘으로 일궈낸 결실이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희망과 미래가 응축된 꿈의 결정체였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들의 첫 페이지였다. 그러나 그 꿈은 빌라왕 강태수라는 악마의 소나귀에 닿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비극으로 변했다. 두 달 후, 삭막한 법률사무소, 깡통 전세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 전세금은요? 집주인이 벌써 3번이나 바뀌었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한 칸 한 칸 사다리를 오르듯 불안하게 떨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뱃속이 차갑게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흔들렸다. 컵 안에 물이 파르르 떨렸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맞은편 변호사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유독 적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 민준의 서류철을 맴돌았다. 현 집주인은 이른바 바지 사장입니다. 실체가 없는 법인이 명의를 이전받았고 그 사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교묘하게 훼손되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도 효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죄송하지만 전세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법조문의 한 구절처럼 건조하고 냉정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공감도 읽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일상에 민준과 같은 피해자 눈 셀 수 없이 많을 터였다. 민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가 돌았다. 뉴스에서나 보던 강통 전세, 전세 사기라는 잔혹한 단어들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혜는 충격으로 쓰러져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초점 없는 눈빛을 허공에 던지는 아내를 보며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굽어들었고 잠 못 이룬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졌다. 그는 멍하니 아내의 가느다란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며칠 밤낮을 새워 강태수를 필두로 한 바지 임대인, 뒷돈을 챙긴 공인중개사, 대출을 미끼로 끌어들인 브로커들까지.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순진한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민준의 전 재산은 한낱 숫자로 증발했고 그의 가족은 공중분해 직전이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준의 목을 사정없이 졸랐다. 매일같이 빗발치는 은행과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고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사태를 해결하려 발버둥 쳤지만 법은 허점투성이였고 사기꾼들은 그 허점을 비웃었다.
강태수는 늘 건재했다. 검은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법원 현관을 들어섰다. 민주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그를 응시했다. 강태수의 번들거리는 이마와 번지르르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고 있자니 울컥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의 위액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어느 날 법원 복도 헬쑥해진 민주는 서류 뭉치를 든 채 강태수 일당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수는 민준을 향해 힐끗 눈길을 주더니 그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옆 경호원에게 턱짓했다. 경호원은 강태수에게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다. 피해자가 또 나타났군. 강태수는 옅은 한숨을 쉬듯 말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다. 표정이 아주 가관이야. 그러게.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래? 그는 혀로 입술을 한번 핥고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복도를 유유히 걸어갔다. 마치 대단치 않은 농담이라도 한 듯. 그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피해자들의 절규와 피눈물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성공의 증거이자 즐거움이었다. 삶이 박살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악마들. 그들은 피해자들을 짓밟고 조롱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 빌어먹을.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두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희망을 잃은 자의 창백함으로 변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삶은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서져 내렸다. 희망도 꿈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흐느꼈다. 목이 쉬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소리 없는 절규를 쏟아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로 스며들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긋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에게 닿지 않았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셀 수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력감과 절망이 휘감아 그를 산채로 죽이는 듯했다. 그의 영혼은 한 줌의 제로변의 바람에 흩어질 것만 같았다. 며칠 밤낮을 홀로 앓고 난 뒤 민준의 눈동자가 깊고 서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쓸었다. 한때는 뜨거웠던 눈물도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합법적인 시스템으로는 결코 저들을 잡을 수 없어. 이성은 그 어떤 희망도 남기지 않은 채 냉정하게 현실을 꿰뚫었다. 이 엉망진창의 패망한 삶을 끝내려면 내가 그들보다 더 교활하고 더 잔혹한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흔과 함께 싸늘한 결의가 새겨졌다.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렸고 앙다문 턱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응시했다. 더 이상 죽음을 갈구하는 눈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된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죽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핏빛 복수의 서곡이었다. 그는 침대 끝자락에 놓인 낡은 스탠드를 응시하며 밤을 지새웠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새로운 사냥꾼의 탄생을 알리는 서늘한 그림자였다. 침대 끝자락에 놓인 낡은 스탠드가 침침한 불빛을 간신히 뿜어냈다. 민주는 그 아래 텅 빈 눈동자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세운 듯 수척했고 턱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화면에는 강태수의 이름 석자가 버젓이 박힌 뉴스 기사들이 즐비했다. 전세 사기 무혐의, 재벌가 사위 강씨, 사업 확장 선언. 기사의 문구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